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법률 마지막 파트 법률 해석이란 파트인데 이 법률 해석이란 파트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이 법대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해석 문제다. 근데 우리가 그 기출 문제에서 가장 출제 그 경향이 바뀐다가 이 해석 파트예요. 해석 파트는 과거에는 법대 학생들 막 추상적 용어를 막 물었는데 해석 파트는 무조건 물으면 부동산이요. 오표시 무효원칙. 오표시 무효 원칙. 물은 무조건 이거 물어요. 갑토지 매매계약, 을토지 등기한 사건. 이게 중요한 민법이다. 우리 중개업 부자는 거지 법대 학생들처럼 부자는 얘기 아니. 이 해석 문제는 이 오표시 무효 원칙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질문이 나오면 다 9점짜리 문제. 9점도 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23번, 24번, 25번이 있지만 24번 문제. 24번 문제 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해요. 물론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무조건 24번 문제는 나왔다면 24번 문제예요. 지금 오표시 무효원칙 나올 때가 됐어요. 여기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3년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올 사례 문제, 박스형 문제 또는 오표시 무효원칙 무조건 24번 문제 맞는다 봐야 돼요. 자, 23번 문제 보세요. 해석 문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재판하는 과정인데 다음 틀린 것은 일단 정답은 일단은 2번이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법률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법률 해석이라는 건 법조문 해석한다는 얘기야. 법조문 풀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뭔가 의사표시에서 법령이 했는데 그 의사가 명확하지 못했던 거야. 300만 원 주기로 한다. 근데 300만 원을 매월인지 매년 300만 원 주기로 하는 건지 매월인지 이걸 분명히 아는 거야. 의사표시 불분명했을 때 그 의사표시 해석하는 것이 법률 해석이지 법조문 해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률 해석이라면 법률 내용이라는 것을 확정한 내용이 바로 의사표시예요. 그 300만 원이 매월 300인지 매년 300인지 그 의사표를 해석하는 것이지 법조문 풀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맞는 거예요. 내용을 확정시키는.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것을 명확히 매월인지 매년인지 매 분기인지 명확히 확정시키는 작업을 법률 해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의사표시 해석이에요. 법률 해석은 법조문 풀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질문. 근데 이게 이제 판례인데 주관적으로 표의자 주관적 부여하는 바가 표시된다. 이게 틀렸는데 법률 해석에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 규범적 해석을 원칙 삼아요.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를 고려하여 문자, 언어 등을 있는 그대로 고려해요. 표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판례가 말하는 기본이다. 규범적 해석을 원칙 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대로 얘기하면 이건 마음을 고려한다. 주관적으로 표의자 마음으로 고려한 이거는 자연적 해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 아니라 규범적 해석 이걸 원칙 삼아요. 요즘은 정도 나머지 얘기도 이런 것들 보지 마셔야 돼요. 보지 마셔야 돼요.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말뜻 정도만 이런 식 지문이 나온 지 이미 10년이 넘어요. 15년 전에 정도 돼요. 무지하게 여러분들은 물론 내가 1번, 2번 지문을 해석해 반드시 말씀드렸지만 24번 문제 무조건 24번 문제예요. 이건 천천히 가면서 완벽히 소화시켜야 돼요. 자, 24번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 나왔다면 무조건 이 문제다. 법률 해석 문제가 23번, 24번, 25번 있지만 무조건 24번 문제만 푸시라. 우린 부동산 민법이다. 그냥 민법이 아니에요. 총칙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수업 시간에도 너무너무 강조했고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를 체결해야 했으나 토지의 지번대에 착공을 일으켜서 Y 토지에 관한 을묘를 이전하겠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한 토지를 매매하기 이걸 매매하기로 합의됐으나 지번을 착각해서 계약서에는 서로 지번을 뒤바꾼 거죠. Y 토지라고 계약서를 표시했다. 기억나시죠? 매매는 X 토지를 매매해놓고 계약서는 Y 토지가 잘못 기재해서 그래서 등기가 뭐가 났다. X 토지가 등기한 것이 아니라 Y 토지가 이 Y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는 거죠. 즉 아파트를 얘기하면 301호를 매매하기로 합의해 놓고 헷갈려서 등기는 103호를 등기했더라. 토지는 X 토지를 매매해 놓고 등기는 Y 토지를 등기한 사건. 오표시 무효원칙. 줄줄 나와야 돼. 이건 무조건요. 다음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이때 이 갑과 사이에는 의사 불합치로 인하여 매매가 체결되지는 않았다. 틀렸어요. 우리가 마음을 합의했던
엑스토지 매매로서는 유효하다. 그렇죠? Y토지는 등기를 하더라도 이거 잘못난 등기야. 등기를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예요. 효리가 없지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했던 엑스토지 매매로서는 유효하다 그래야죠. 절대 안 하다 틀렸네. 자, 니은번에 보면요. 갑과 사이에 엑스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은 성립했다. 마음과 마음 고려.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맞는 지문. 자, 디귿에 이 갑걸 사이에 Y토지에 관하여 매매 성립. Y토지는 등기 나더라도 뭐다? 무효다 그래야죠. 아니, 아파트 301호를 매매해서 301호가 등기나 유효한 거지. 매매는 301호 매매를 하고 103을 등기 내버리면 등기 나더라도 다 무효거든요. 매매한 적 없잖아요. 이건 무효다 그래야죠. Y토지로는 등기 다 무효다 그래야죠. 틀렸네. 디귿에 이 Y토지에 대한 을명에서 이전 등기는 등기 나더라도 잘못난 등기 때문에 이 등기는 나더라도 뭐다? 무효이다. 하나 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 일치하는 원인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Y토지 매매한 적 없잖아요. 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등기 나더라도 무효이다. 응? 301호를 매매하면 301호가 등기 내야 유효한 거지. 매매는 301호를 매매해놓고 등기를 103을 등기 내버리면 그 103 매매한 적 없잖아요. 103은 등기 나더라도 무효이다. 오, 좋은 지문. 맞는 지문이네요. 자, 미음번에 갑은 Y토지에 관한 매각 의사표를 취소할. 자, 오pen 무효원칙에서는 차고원인으로 취소한다는 용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Y토지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요. 취소는 뭐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등기 무효예요. 무효로 취소한다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안 하면 Y토지는 유효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요. 처음부터 잘못 난 게 무효다.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 없다. 따라서 오pen 무효원칙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차고원인으로 취소할 여지도 없다 그래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에요. 틀렸어요. 무효를 취소한단 말이 어딨나.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를 하는 거죠. 자, 비읍번에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이 Y토지를 매수하여 이득을 마쳤다면 이 병의 제3자는 손취할 수 있다? 없다 그래야죠. 네. 처음부터 이득이 무효야. 무효를 믿고 오래한 사람이 병이 선이어도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등기면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이 잘못 난 게 무효가 돼버리면 무효 끝까지 따라오는 거지. 거기에 선이라고 보호받는 거? 아니다. 등기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선남자 병도 잘못 난 등기 믿고 오래한 토지, Y토지 잘못 난 등기 믿고 오래한 사람은 손취할 수 없다 그래야죠. 이 한 문제만 풀자면 돼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은 뭐예요? 맞는 지문은 응? 니은, 니을. 정답 2번인데 나오면 무조건 이 문제예요. 나올 확률이 커요. 제가 굉장히 꼽는 예상이에요. 이 문제는 보면 돼. 자, 25문제 있지만 25문제는 너무 추상적 문제다. 우리는 부동산 민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25문제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게 95점짜리 문제야. 과거에는 한 1회부터 9지마다 한 20회 정도까지 이런 지문이 두세 번 나왔어요. 너무나 추상적, 법대학생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정답은 일단 3번이 틀렸어요.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도 알아야 되는 지문, 1번 지문은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옆은 아니에요. 민법 때. 어떤 의사표시가 진리한 의사표시로서 어떤 무효라고. 무효라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증명팀이에요. 우리가 민법 배울 때 누가 입증할 것이냐. 밑도 없이 물어. 그러면 항상 주장자가. 뭘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 주장한 사람이 원고라 그러는 거야. 원고 입증하세요. 피고가 주장하는 거, 피고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 민법 입증자 누가 지냐 그러면 항상 주장자가. 뭘 주장한 사람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지는 거거든요.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주장자가. 요즘은 주장하는 사람이 뭐든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그러면 주장자가. 항상 그 말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그 질문 좀 많이 써먹고. 자, 그런 다음에 이 5번 판례 같은 건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한두 번 나왔어요. 과거에. 행위자와 하나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 나가서 계약서 누가 썼느냐? 남편이 썼어. 남편이. 다 합의하고 뭐 밀고 당기다가 다 계약은 남편이 맺었는데 그 매수인란에다는 부인 이름을 적었어요. 계약 맺은 사람은 남편이고 계약서 명의자는 부인이야. 근데 두 사람 이혼을 해버렸어. 누가 계약 당사자냐? 가서 계약서 쓴 남편이 계약 당사자냐? 계약서 명의를 쓴 부인이 계약 당사자냐? 이게 싸움이 났다는 거야. 이때 행위자와 계약서 명의자가 다른 경우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이냐. 누구를. 그때는 행위자 상대방 의사가 일치했다면 일치한 사람을 당사자로 보고 그 일치한 의사대로 당사자를 보고 일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이 계열 체결하게 된 어떤 사정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는 당사자를 결정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과 마음이 일치한 사람은 당사자로 결정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자연적 해석을 먼저 하고 의사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의사를 고려해서 당사자를 확정하고 자연적 해석이 안 된다면 이 규범적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판례다. 어쨌든 행위자, 명의자 다를 때는 이제 의사 일치한 사람, 마음과 마음 일치한 사람 당사자를 결정하고 의사가 일치한 사람이 없다면 계약을 체결해야 돼.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서 규범적을 통해서 당사자를 확정해라. 해석하는 순서가 있는 거다. 자연적 해석을 먼저 하고 안 되면 이어서 규범적 해석을 해라. 요거요. 의사를 일치한 대로 당사자 결정해라. 이걸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요 정도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여기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질문들 보지 마셔. 자, 그다음에 의사표시 문제죠. 법률 의사표시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데 의사표시 문제가 우리가 하면 28문제가 있어요. 자, 28문제가 있는데 이 의사표시 파트는 올해 몇 문제 나오냐? 물론 2문제 나와요. 공부할 양 엄청 많죠. 물론 예를 들면 재작년, 재작년에는 1문제 나왔어, 의사표시가. 예를 들면 작년에는 2문제 나왔어. 물론 1문제 나온 애도 있고 3문제 나온 애도 있어요. 근데 평균 2문제예요. 2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1문제 결정 났어요. 올해 34회 때 가면 최근에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뭐냐면 그냥 민법 총칙이 아니라 부동산 총칙이다. 그럼 2문제, 1문제 뭐예요? 1문제. 올해 여러분들 이제 10월 달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만날 문제가 1문제는 부동산 가장매매. 부동산 은닉행위. 이 사례 문제 내지는 박스형 문제 만날 거예요. 박스형 문제. 이거 하나 결정.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사기 요건이 나올지, 제3자 세강반이 나올지, 동기의 착오가 나올지, 의사표시의 효력 시점, 도달주의가 나올지. 근데 제가 뭐는 얘기 안 합니까? 비진입 표시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어렵기는요, 이 비진입 표시. 107조. 우리도 문제가 지금 5문제쯤 있는데,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농담, 거짓말, 증여한다는 마음대로 증여 얘기한 거. 이 비진입 표시가 가장 어렵다. 그 추상적인 판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비진입 표시는 지금까지 몇 번 나왔느냐. 33번 시험 보면 비진입 표시 기출문제는 9번이에요. 9번 나왔어요. 그럼 33번, 9번, 4년에 한 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최근은 이 비진입 표시를 물을 틈이 없어요. 왜? 부동산 문제 묻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표시 4군데 중에 제일 출제 비중이 빠지는 곳은 비진입 표시다. 그럼 비진입 표시에서는 제가 여기 5문제, 2문제 강조할 거야. 그거만 정도 복습해줘. 그거만. 이게 제일 출제 비중이 떨어진다. 한번 무조건 이거고요. 자, 그래서 바로 1번부터 들어가지만 이 비진입 표시, 진위한 의사표시, 농담, 거짓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첫 번째 내가 2문제 모자랐잖아. 1번 문제는 중요한 거야. 이건 볼 줄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이 정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107조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 한 층에서 얘기하는 비진입 표시도 원칙은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그때는 무효로 한다. 또 비진입 표시가 농담 거짓말임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무효됐더라도 한 달이 건넌 제3자가 선일 때는 선의 3자한테 무효를 당하지 못한다. 3자 보호한다. 그 얘기인데 물론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이 집은 다 맞는 지문인데 근데 제가 왜 1번 안 하는 거냐. 아니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어떻고 사직서가 어떻고 하는 게 중개업무 볼 때 필요한 얘기가 아니잖아. 예전에 이런 지문들을 막 냈다는 거야. 그전에는 이게 법대학생도 중간고사인지 도대체 법무사들 시험인지 노무사 시험인지 구분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요 이 지문 말고 낼 게 많다는 거야. 근데 얘들의 과거의 기출문제는 퇴직 의사 사표 지철이 어떻고 이런 것들 갖고 주로 조정을 이뤘단 말이야. 그런 얘기보다는 가불명 사례문을 내든가 아니면 단다시문 내든가 법정은 풀이내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 1번이지만 1번이 하지 않고 오히려 2번 지문 3번 지문 단다시문 나올 거 말이에요. 4번 지문 5번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뭐 사표질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뭐 왜 틀렸냐면 진여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비지표시가 아니다. 비지표시다 그런 바람에 틀린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2번 질문 중요해요. 상대방이 107조에서 상대방이 표의자 말한 사람의 진이 아니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거나 또는 오알 또는 알 수 있었다. 육아실인 경우 이때는 뭐다? 비진입 표시는 이때는 무효입니다. 뒤집어보면요. 농담 거짓말한 것도 상대방이 악이 있던 육아실 때는 무효. 상대방의 선이 그리고 무과실 때는 유효. 상대 태도도 유효하게 결정되는 거죠. 법정대로 보자면 오케이. 이때 세 번째 보면요.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된다. 무효? 항상 입증책 누가?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 사람 주장되는 거야. 표의자 입증되고 말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비진표시에서 농담 거짓말로 부동산 증여를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은 선의는 추정해 주는 거야. 상대가 가만히만 알아보시면 돼. 누가 말한 농담 거짓말 표의자가 입증 못하면 이게 다 유효해지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주장자가. 맞는 질문. 진여사표시 무효도 선의의 3자한테 무효를 뭐지 못한다? 이런 무효 무슨 무효? 상대용 무효.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알거나 악이 또는 유가시 무효됐더라도 그 무효는 한 달이 건넌 3자 선의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삼자를 보호하는 무슨 무효? 선삼자를 보호하는 무효를 선삼자를 보호하는 무효를 우리는 무슨 무효인데? 상대용 무효라고 부르잖아요. 103조의 무효, 폭행의 무효, 강요복지 무효는 절대용 무효. 절대용 무효를 선삼자 보호하지 않는다. 비진 표시의 무효, 통제 무효는 상대용 무효. 선삼자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삼자를 보호하면 상대용 무효. 선삼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절대용 무효. 상대용 무효죠. 못한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조 109조 차고, 여기 사기강박.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어디에는 적용이 없다.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어요. 적용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분행위는 이 법조문을 따라가지 않아요. 또 어딘 적용?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없어요. 적용 없다는 얘기는 신분행위와 공법행위 우리가 배운 107조, 108조, 109조, 190조를 따라가지 않는다. 법조문 적용하지 말아라. 신분행위,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따라가지 않는다. 여기뿐 다 적용되지 않는 거죠. 여기뿐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지문들이 어렵지 않지만 이런 지문들이 오히려 단자시문 낸단 말이에요. 이런 지문들 이렇게 내지 않으면 보세요. 자, 2번 지문부터 이제 2번, 3번 계속 나오는 지문이 과거에 사법고시 뭐 기출문제처럼 또 옛날에 20회 이전에는 말장난 같은 걸 내서 말장난을 무슨 뭐 진이란 무슨 뜻이냐 뭐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전엔요. 자, 요즘 나는 제 말은 비진표시가 최근에 27회 때 한 번 나왔고 작년 3회 때 한 문제 나왔다는 게 아니라 3회 때 통계 없이 비교하면서 두 지문이 나왔어 작년에. 근데 이렇게 말장난 같은 2번, 3번 지문을 안 낸다는 거예요, 완전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있어요. 2번 문제 와보세요. 여기서 보면 난 이런 지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문. 예전에 한번 나왔다는 지문이지만 이런 거 3번 같은 지문. 이게 말장난이야,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알아요. 판례. 1번 판례야. 당연히 알아야죠, 1번 판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좀 고급스러운 지문이지만 어려운 지문이죠. 보세요.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3자 이익을 위한 배신적인 것을 상대가 알거나 알 수 있다면 민법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 무슨 행위한 거야? 대리권 있다는 걸 이용해서 횡령하고 배임하고 빼돌리고 본인의 불의를 끼치고 도망간 거야. 대리권 준 애가.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데 대리권 남용. 정당한 대리권 대리인이 대리권 이용해서 횡령 배임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 먹고 3자 이익을 챙겨주고 본인한테 불이익을 끼쳐 먹고 도망간 사건. 남용된 대리권은 우리 판례가 뭘 적용한다? 판례가 107조 단서 유추 적용.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문은. 이 정도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지만. 판례 태도는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본인은 원천 책임을 져줘야 돼. 하지만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상대방 금융기관이 알거나 했을 때 그때는 100조 단설 적용해서 상대방 알거나 했을 때 그때는 무효이다. 이 무효를 만들어서 본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남용된 대리권 그럼 107조 단서 유치 적용 하셔야 돼. 이 지문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문이지만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이 지문도 필요 없어요. 이 지문도 5번 지문도 큰 필요 없어요. 이런 게 굉장히 그 추상적인 지문들이야. 이런 지문들이 이거 설명하려면 내가 지금 이 한 문제 갖고 내가 지금 10분을 설명해야 돼. 그렇지만 큰 필요는 없어요. 응? 그래서 진이란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거 묻는 건 큰 문제가 안 된다. 여기서 이번에서는 남용 대리권 요거 하나 107조 유치정용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물론 정답은 5번이에요. 5번이 틀렸어요. 이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필요 없다는 거지. 다 맞는 질문이에요. 판례들이. 5번 틀렸어요. 자, 그래서 비밀표시가 의사표에서 그전에는 가장 어려웠어요. 나왔다는 무서운지 몰라. 거의 뭐 90점, 85점, 9점 많은 사람들 계속 찍어요. 이렇게. 자, 이 얘기는 어쨌든 정답은 조금 1번 지문 잘 봐주시고 정답 5번이지만 자, 3번 문제 보세요. 물론 문제마다 하나씩 판례들 하나씩 기억할 것들은 있어요. 자, 3번에는 판례 세 지문이 참 중요해요. 3번 문제 와보세요. 사표액이 계속 나와요. 사표액이 보지마.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2번 지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정 풀이잖아요. 2번 지문 잘 봐보세요. 자, 전형적 비밀표시의 문제 이 지문이에요. 갑은 증여의 의사도 없이 금반지를 을에게 주었고 이게 비밀표시잖아요. 준다는 마음도 없이 너 가져 줬고 상대방 을은 이게 상대방이잖아요. 비밀표시 상대 을은 그것을 병에게 다시 넘겼어. 그러면 갑이 표의자요. 을은 상대방이요. 병은 제3자한테 넘어갔네. 제3자까지 지금 금반지가 넘어갔어요. 농담 삼으면 금반지를 매겼는데 이때 상대방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얘는 난 몰랐다. 아, 농담 거짓말로 준 건지 몰랐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었다면 이 증여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증여는 유효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비밀표시도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 때는 유효하다. 유효해졌다면은 다음 사람 병은요. 병은 제3자죠. 병은 선인지 악인지를 논할 필요 없어. 모두 다 이 금화 속을 취하는 거야. 뭐예요? 승계취득. 우리 민법에서는 내 앞사람이 어쨌든 내 앞사람이 권리를 얻으면 권리가 있으면 다음 사람은 다 선의가 논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제3자 선의가 언제 논하는 거예요? 제3자 선의하기는 비밀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농담임을 거짓말임을 진리아님을 알았다. 악이었다. 또는 유과실이었다면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이게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요. 그렇지만 얘가 무효가 된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버리면요. 병이 몰랐던 선이라면 얘 보호받아요. 지금 비밀 표시가 무효했더라도 한 달이 건넌 3자 선이라면 보호받아요. 이 악이라면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밀 표시에서 제3자 선이 악인은 그 비밀 표시가 상대방이 악인 내지 유가에서 무효됐을 때 한 달이 건넌 3자 선이라면 보호받고 악인은 벌 수 없지만 그 비밀 표시도 상대방의 선이 그리고 무과실에서 일단 유효해져서 상대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3자 병 선이 악인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원리가 이거 민법 원리 다 그래요. 내 앞사람에 권리가 있다면 다음 사람 선이 논할 필요 없는 거야. 다 승계취득 되는 거야. 이번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악이더라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3자 선인지 악인지는 이 비밀 표시가 무효됐을 때 그때 논하는 거야. 3자 선이란 보호받고 악인 보호 이거 논하는 거지. 비밀 표시도 이렇게 유효해졌다면 다음에 선이랑 논할 필요 없는 거다. 이번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아, 주식회사, 군복무, 뭐 사직서 또 나왔어. 뭐 대입사 처리. 사법 기출문제야.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볼 수는 없어, 이렇게. 그렇지만 4번 지문 또 너무 중요한 지문이야. 4번 지문. 자, 이거 정리할게요. 비밀 표시 판례들이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비밀 표시가 나오면. 하지만 의사 표시가 가장 출제가 떨어지는 건 비밀 표시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여러분들 아셔 이건요. 갑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할 수 없는 을을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에서 명의를 빌려줬더라. 자,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해서 대출 명의를 뭐 줄줄 나와요. 대출 명의를 빌려준 자는 뭐 대형 판례 따르면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 금융기관이 얘는 명의만 빌렸지 돈 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비진입 표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07조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법조문을 적용하면 원칙은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을 때 그때 무효가 된다. 따라가야 된대. 정규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도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돈 갚아야 된다. 무조건. 자, 정리하셔야 돼. 대출을 빌려준 자들은 입에 붙어야 돼. 비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인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107조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대출을 빌려줬던 사실을 상대방 금융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더라도 언제나 유효하지 무효화되지 않냐. 돈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문 또 5번 얘기 나왔잖아요. 비인표시 누가 무효 주장자가 뭐해라? 주장자가 입증해라. 입증 책임 누가? 주장자가 입증 책임지는 거죠. 똑같은 지문들. 그래서 자 정답은 물론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본 거니까. 여기 2번, 4번을 하나 볼 줄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래요. 비진표시, 저는 만약에 비진표시가 3년 내지 4년 정도, 3, 4년에 한 번쯤 나올 수도 있다. 또 통전표시 물으면서 서로 비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온다면, 요즘 문제가 나온다고 뭐냐. 하나만 고르자면 4번 문제 저는. 비인표 문제 5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만 골라보시오 선생님이. 그러면 4번이다. 이런 출제 경향이 그래요. 이런 스타일. 그렇지만 요런 간단한 사례를 풀 줄 아는 거. 이거 맞춰도 70점 넘어요. 75점 정도 실력 돼야 돼 이거요.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 대해서 증여 의사도 없이 준다는 의사도 없이 임차물을 무상으로 주겠다. 의사표시했어요. 야, 너 쓰고 있는 건물 너 가져. 거짓말로 농담 삼아서 마음에도 없이 라고 말했다. 상대방 을은 그 물건을 빌렸을 물건 을에게 병이 양도했다. 갑이 농담 삼아서 증여한다 얘기해서 증여할 마음도 증여한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증여한 것을 다시 병한테 넘겨버렸다. 표의자, 상대방, 제 3자 나왔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때 상대방 을이 악인 때는 병은 소액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하면 안 되지. 병이 얘가 악이어서 이것이 아까 본 얘기예요. 무효였더라도 한 달이 건너간 제3자가 선이라면 취득하고 악이라면 선이 악을 나눠야 되는 거지. 선이 3자는 보 봤잖아요. 악에 무효된 경우도.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지. 이때 을이 선이라면 과실이 있어도 안 돼요. 상대방 을이 선이 그리고 무과실인 때 그때만 이 증여가 유효해지는 거예요. 항상 민법 배울 때 그리고 붙은 건 다 써야 되는 거야. 둘 다 갖춰야 되는 거야. 선이라도 유과실이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는이란 말을 써서 악이 또는 유과실 또는 오할은요. 또는 둘 중 하나만 쓰면 돼. 근데 그리고 자가 붙으면요. 선이라도 유과실이라면 이건 소원취득이 안 돼요. 이건 무효가 되는 거야. 선이 그리고 무과실 때만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틀린 얘기야. 엔드 자가 붙으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야. 엔드 자는 이거 반드시 그리고 둘 다 갖춰야 돼. 둘 다. 그때만 유효한 거야. 그때만 주의하셔야 돼. 선이 그리고 무과실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때만 소원 취득되는 거 틀렸어요. 이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상대가 2번은 틀렸고 해서 한 번에 맞는 거야. 상대가 선이 콤마 찍고 이게 엔드 그리고 무과실 둘 다 갖춰야 돼. 그때는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맞았지. 4번에 정답은 나왔네요. 3번. 3번이 이미 나왔죠. 4번에 을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도 병이 악이라면 손취할 수 없다. 얘가 선이 무과실 일단 유효해지면 다음 사람은 선이 악이 논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좀 전에 봤잖아요. 3자 선이 악이 논할 필요 없다. 다 승계 취득이잖아요. 다시 이 지문 강조하잖아요. 틀렸어요. 취득한다 해야지요. 이때 을이 악이라면 그때는 무효야. 농담 거짓말 알았다면 그때는 병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병이 선인지 악인지를 나눠야지. 성이라면 무효인 경우에도 취득하죠. 악이라면 취득 못하죠. 틀렸네. 자, 아까도 내가 강조한 거랑 다시 반복되지만 이 문제 하나만 정확히 연습해달라. 이 문제 하나만.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 문제 보시죠. 요게 기출지문이에요. 기출문제인데 정확히 32회 때 기출문제예요. 32회 때 기출문제인데 전 이런 문제 좋다 보는 거예요. 비즈니 표시만 자체만 뭐 추상적인 퇴직금이 어떻고 퇴직 뭐 어떻고 뭐 진이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추상적 묻는 게 아니라 비교할 잖아 법조문을. 이 107조와 비즈니 표시와 108 통조 표시를 비교하는 거. 보세요. 1번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비즈니 표시는 표의자 진이 아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야. 108조. 통조 표시를 허위 표시라 불러. 이거와 관련된 허위 표시는 합의가 있어야 돼. 혼자 한 번 더 짜고 해야 돼. 근데 비즈니 표시는 나 혼자 하는 거야. 없다는 점에서 그런데 맞는지 뭐. 나 혼자 하면 비즈니. 누구랑 합의하야 하면 둘이 짜고 하면 합의하야 짜고 하면 통정. 맞네요. 두 번째. 이 의사표 효과와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의사표 효과와 의사표 달성하고자 하는 경쟁 목적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 의사 무효화되는 게 틀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경쟁 목적, 그럼 신탁행위예요. 부동산 신탁행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재건축하는 목적 때문에 그 건설사 시행사 때 소유권 등기 넘겨줘야 돼요. 신탁. 부동산 신탁해주지 않으면 계속 공사를 못해요. 그죠? 진짜 소유권 넘겨준 거 아니잖아요. 어느 경쟁 목적 때문에 실제 소유권 넘기다는 마음도 없이 소유권 넘긴 게 아니고 공사라고 쓰라고 하는 거 지금요. 이건 신탁 목적은 유효한 거예요. 이 말편을 보세요. 소유권 넘기지만 그 시행사 시공사가 재건축한 땅을 소유권 넘겨받지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쟁 목적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신탁행위. 신탁행위는 유효하다. 아, 이거 신탁행위 얘기하는 거구나. 무효가 되는 거 틀렸네. 통조표시 무효는 무과실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응? 틀렸어요. 아니죠. 자, 여기서 보면 틀렸네 이것도요. 무과실 요건이 아니잖아요. 선의만 갖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이, 통정, 착오사의 무효치서는 선의 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3자는 선의만 갖추면 되는데 무과실은 논할 필요 없는 거야. 무과실 요건이 아니에요. 무과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선의만 갖추면 되는 거지. 무과실은 논하지 않는다. 다 똑같아. 비진이건 통정이건요. 틀렸네. 네 번 통조표시 당사자에는 원칙 유효하다. 틀렸지. 통조표시는 부당 가장매매 짠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무효이다.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통조표시는 무효다 그래야죠. 당사자끼리는. 통조 108조 틀렸네. 5번에 통조표시에 의한 소비대차. 소비대차 돈 빌리는 게야. 돈 빌리는 게야. 쌀 빌리는 게야. 돈을 빌리거나 쌀을 빌리는 거야. 통조표시에 의한 소비대차에 발생한 가짜 채권이야. 너한테 이렇게 1억 빌린 것처럼 꾸미자. 이게 통조표시잖아. 가장행위. 남 속이기 위해서. 이런 가장채권을 감리한 자는 통일무효 대항 법안의 3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죠. 뭐 감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제3자란 가장매매 무효는 통조무효는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가장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통조표시 이뤄진 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압류건 가압류 잡은 사람이건 저당 잡은 사람이건 양수인이건 가장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새로운 범위가 들어온 사람들은 다 법안 3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해당된다 그래야지 될 수 없다 아니 있다 그래야죠. 좀 말이 어려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이 좀 이 문제 어려웠던 문제예요 지금요. 좀 잘 봐주세요. 조금씩 그래도 이해되는 데까지 한번 보려 노력하셔야 돼. 잘한 다음에 다시 한번 5번 문제는 뭐 기출문제였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썩 그렇게 좋은 지문들은 아닌 게 좀 어려운 지문에 생각해요. 신탁행위는 잘 모르죠. 이것도 뭘 썼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이게 31회 때 기출문제였는데 32회 때 기출문제였는데 그 당시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에 속해요. 이게. 이 정도 문제 탁탁 맞추면 75점 이상 들어가는 점수에 이렇게 중상위권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문제보다는 요즘에 그 기출문제 평균 난이도는 오히려 5번보다는 6번 문제 정도가 더 많아요. 이게 더 좋은 문제예요. 물론 기출문제였지만 문제는 이게 더 좋아요. 자, 6번 문제 볼까? 6번 문제 체크, 동그라미, 별표. 자, 이 정도 문제 봐달라. 반드시 문제에서. 자, 108조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부동산 가장 매매는 짠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무효이다. 하지만 한 달에는 선의 3대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얘기인데 108조 통정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오케이. 짜고 빼돌렸을 때 이때 가장 양도인의 채권자가 보호받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
108조에서 채권자 취소권, 103조 가담권유한 이중매매, 가담권유한 이중매매에서 제일 매수인이 보호받는 권리는 채권자 대위권, 여기는 대위권. 통조표시에서 보호받는 권리는 채권자 취소권. 용어 구분하자. 대위권과 취소권 차이점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 어제 108조에서 채권자들이 빼돌린 사실 알았다면 보호받는 권리는 채권자 취소권. 취소권 반드시 소송으로 행사하라. 이중매매에서 제일 매수인이 보호받는 권리는 채권자 대위권. 학자들이 용어를 중요시 여겨요, 용어를. 자, 맞는 지문 두 번째. 통조표시에 의해서 급부한 자는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짠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통조표시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해당되면 반환 청구 안 돼.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양도인은 빼돌리는 부동산. 가장 양도 쫓아가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은 질문. 이거 1번 질문, 2번 질문. 고급스러운 질문이에요. 3번 질문. 이 통조표시에서 보호받는 3자는 선이면 되는 거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뭐만 맞추면 보호받는다? 여기뿐 아니에요. 비진이, 통정, 차고, 세강박은 모두 선의의 3자 보정 있는데 3자는 선이 맞추면 되지. 무과실 요건이 아니다.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통조표시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3자는 이름에 간주한 3자예요. 가장 매매에서 빼돌려놨는데 가장 양수의 매수로 다시 이전받은 3자는 허위 무료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 틀렸네요. 3자 선임은 추정해줍니다. 3자 스스로 선임 입증하는 거 아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 가장 양도인이 3자 악이 입증하지 못하면 통과되는 거지. 3자 선임은 추정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틀렸네. 5번에 통조표시에서 외형상 형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법률과 이해 맺은 사람은 3자를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가장매매에서 가장양수업에 이전 느끼가 내놨어요. 그 외형을 믿고 또다시 거래한 사람들은 가장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또다시 법률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3자라 부르고 3자 선의는 추정해준다. 자, 3자 선의는 추정해주는 거예요. 얘들한테는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제3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그 외형을 믿고 또다시 그 후에 나중에 범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3자라 부르고 3자 선의는 추정해준다. 걔들을 보호받는다. 가장행위 악이 입증하지 못하면. 자, 이런 얘기들. 6번 얘기. 자, 그 문제 좋았고 7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그 통조표시도 최근 통조표시는 30회, 31회, 32회, 33회 4년 연속 나왔어요. 4년 연속 나왔는데 33회까지 3년 연속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서도 통조표시 나올 거야. 부동산 가장매매. 응?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자, 6번 문제가 좋은 문제였고 7번 문제는 좀 우리한테는 좀 벅찬 지문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7번도 정답을 먼저 보자면요. 정답은 5번이야. 5번 틀렸어요. 근데 5번 지문 이거 반드시 우리가 봐야 돼요. 5번 지문. 1번 지문 봐야 돼요. 응? 그렇죠? 3번 지문도 봐야 돼요. 하지만 3번 지문은 필요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파산관제인이 어떻고 파산이 어떻고 이거 파산관제인 누구냐 파산관제인 선이냐 악이냐 이거 설명하다는 10분 20분 가도 설명 못해요. 왜? 우리가 파산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어쩌고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이 지문 그냥 젖히시고 제가 보던 지문 자 1번 지문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기출지문이야.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소유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요? 불법행위 이꼴 103조 위반. 같은 말로 봐요. 103조 위반이라면 불법행위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행위는 아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행위가 통조표시가 명시상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이 비록 무효이지만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않기 때문에 명시상 했지만 강행법규 위반했지만 통조표시했지만 이미 이행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103조에 해당돼버리면 불법에 해당되면 첩격, 도박죄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야. 같이 보세요. 그래서 불법행위급여 이꼴 103조 위반. 불법행위급여에 해당된다면 반환 청구 못한다. 근데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야. 유명한 지문이죠. 자, 이 문제 아까 봤어요. 통조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범위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삼자는 특별서 선의는 추정해주고 삼자 악이란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 편의자, 가장 양도인 쫓아가서 악 입증을 못하면 통과되는 거죠. 좋은 지문, 맞는 지문. 3번 필요 없고요. 자, 4번이 아까 본 얘기예요. 5번 봐보세요. 은닉행위 기억나시나요? 이거 다른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닉행위. 아버지가 아들한테 실제는 증여하는데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매명적 꾸미는 거,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매명적 가져가는 거. 부동산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은닉행위는 통잡에 구별되는 거죠. 숨겨진 은닉행위. 증여는 유효하다 그래야죠. 숨겨진 은닉행위는 유효하지. 무효가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자, 이건 이 다음에 문제 개별적으로 하나 문제 풀어볼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제가 체크한 거, 여러분들이 항상 출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몇 지문 만나느냐? 40문제, 4, 50, 200지문 만나. 200지문 중에서 한 10개 정도 지문은 듣도 보도 못한 뭐 파산관제인이 어쩌고저쩌고 뭐 아까처럼 이런 거 나와요. 그거 무시하세요. 정답 고르지 마세요. 맞는 거고 틀린 거 고르든 그냥 그건 고르지 말고 나머지 사지선다해서 고르세요. 항상 그런 거. 왜? 그런 거 지문 안 넣어버리면 어느 문제 백견이 난리가 나. 어느 출판사에 나온 문제랑 똑같다느니 뭐 이거 난리가 나니까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 일부러 문제를 만들지만 그게 정답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집은 있는 법이야.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시 이제 교과서들이 그거를 다시 또 반영해서 집어넣어. 그럼 새로 시험 보면 또 모르는 집은 처음 보는 집이 또 나와. 그럼 자꾸 교과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응, 봐주시고. 오케이. 요 지문은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체크한 지문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물론 정답은 5번이 틀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8번 문제 와보세요. 8번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여기가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변호사 시험이라 그러죠. 노스쿨. 거기 나왔던 문제. 우리 1분 내 못 풀어요. 8번 어떻게 풉니까? 1번을. 응? 지금 지문이 몇 개예요? 지문이 8개인가 그래요. 지문도 어려워. 우리가 완전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너무 이거 1분 내에 어떻게 풉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90 점수 따지자면 95점 넘는 지문이에요. 지문의 길이도 장문이고 문제 지문도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정도 문제 나오겠느냐? 나와요. 40문제에서 한 문제쯤 나올 수 있어. 그건 무조건 그냥 찍는 거야. 100점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으면 다행이고 못 맞으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이 지문 중에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옳은 걸 골라보자. 자, 일단 보세요. 간대까지 봅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기억하세요. 이거는 짜는 게 통정이야. 통정, 짜는 요건을 제3자를 속이려는 왜 통정 표시했느냐? 채권을 속이기 위해서, 세무서 속이기 위해서 누굴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 어떤 속이는 동기나 목적이 존재할 것이 필요하게 틀렸어요. 짜는 이유는 따지잖아. 왜 짰느냐? 왜 가장했느냐? 그 동기와 목적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 존재해야 된다면 틀려. 목적과 동기가 존재하지 않아도 통정 표시야. 그 목적과 속이려는 동기나 목적 존재하여야 통정 표시 틀려요. 이것은 요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 요하지 않는다. 어려운 지문이야 물론. 요한다, 필요하다는 게 틀린 지문이에요. 제3자 선이 추정되며 무를 주장한 자 3자 악의 입증했다. 입증 책임 이거 맞잖아요. 입증 책임은 3자 입증하는 게 아니다. 맞는 지문. 자, 디귿셋. 그럼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지문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 채권의 가장량도의 채무자는 그 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이런 게 우리가 채권의 가장량도가 뭔지 또 3자 누군지를 우리는 예를 들면 채권량도 채무인수 시험법이 전혀 아니에요. 개혁법을 가르치지만 채권량도 채무인수 연대채무 보증채무 이건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누굴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이 지문을 하나 설명하자고 오브를 걸어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지문은 틀린 건데 이런 거 나는 그렇대. 이런 지문이 다시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틀렸어요. 가장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파산을 받았을 때 파산관제는 통조변수 제3자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아니 대주가 파산선고 파산관제인 전혀 우리가 명시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문들은 그냥 맞는 지문이지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다음에 미음법 얘기 이거 틀린 지문인데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금리 양해하에 양해란 말이 통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짰다는 양해하에 합의하에 양해 이꼴 통정 이꼴 합의 다 같은 말이에요. 짠 거야.
금융기간 짜고 이 소리야, 짜고. 형식상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은 통계부에 해당한다 그래야지. 짰잖아요.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그래야 돼요.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요 지문. 그 다음에 비읍번 지문도 신경 쓸 지문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러면 시옷 지문은 이제 판례예요. 자, 봐보세요. 그럼 제가 강조한 게 뭐냐? 혹시라도 운전 금융기관 양해하에 한 것은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예요. 양이란 말이 나오면 표시에 해당합니다. 그럼 요 지문 굳이 말하자면 우리 여러분들 아는 거야. 근데 1번 좀 어렵지만 1번 지문 이거 하나 그래도 기억해 두시고 동기나 목적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고요. 3대 선의는 추정해 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드릴 게 시옷번 지문이야. 세 지문만 챙기자는 거야. 세 지문만. 응? 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동거하는 부부간에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하게 준 거. 부부간에 가족간에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간에 부자 이뤄진 토지 매매는 뭐라 봐요? 가장행위라 봐요. 추정에 타당하다. 그래서 가족끼리 부동산 거래한 것은 다 특별한 통정 표시로 봐요. 아니면 추정한다. 가족 간에는 가장매매 통정 표시로 추정한다. 이 세 지문만 보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뭐 선생님 나도 어렵지. 1분 내에 어떻게 풉니까? 지문들도 어렵고 시험법이 아닌 지문들 많고. 자, 우리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이 9번 문제도 이게 과거의 그 스타일이야.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거의 틀었다 봐야 돼요. 우리가 통지어 표시가 지금은 제가 맨날 강조하는 부동산 가장매매, 부동산 은닉행, 부동산 민법이라고 규정을 했어. 하지만 과거에는 원래는 어떤 시험이든 통지어 표시 그러면 3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 모든 그 민법 우리가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 법무사 시험도 다 보잖아요. 그거 늘 물었던데 우리한테는 무리해 이제는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우리한테는 이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많이 나왔다. 안 나온다는 거 없잖아. 그럼 찍는 거야, 이런 거는. 그거 왜 찍어야 되냐 보세요.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이게 부동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새로운 법무사 이해관계를 맺은 자, 즉 3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하는 사람은. 그럼 보세요. 물론 정답은 5번이 틀렸어. 이해되는 데까지 보자고요. 보반 3자 누구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장매매 부동 빼돌려놨어. 그럼 명의가 가장 매수인 앞에 돼 있는 거 명의는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해 이전기 받은 사람은 제3자, 보반 3자 해당되지. 얘 선의는 추정해 주죠. 얘 선의의 추정이. 얘 보호 받아야죠. 가장매매에서 제3자, 가장양수 빼돌리는 부동산을 지한테 명의가 있다 또 다시 팔아먹었어. 다시 산 사람은요? 전득자는요? 3자라 부르고 그 선의는 추정되고 악입증 못하면 보호 받아야죠. 보반 3자 해당돼요.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서 이전 등기 청구를 다시 가등기를 마쳤더라. 이 보호 받아야죠. 가장양수인 앞으로 등기 이뤄진 이후에 다시 새로이 이관계 들어왔잖아.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요. 가장양수 앞에 등기 난 다음에 이어서 가등기를 내거나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낸 다음에 다시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이나 매수인 앞으로 등기 난 다음에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은 사람, 압류 잡은 사람, 압류, 가압류, 저당, 또는 뭐 전세권 등기, 이전 등기 받은 사람 다 가장매매 이뤄진 이후에 가장양수인한테 가장매수인한테 명의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보호받아야죠. 보호 3제 들어가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허위 표시 전세권 설정 계획에서 등가 받죠. 그래서 가장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걔가 돈 받고 전세를 놔버렸어. 전세등기 마친다. 보호 받아야죠 이렇게요. 허위 표시 근저당 설정 계약 유효하다 믿고 다시 압류한 사람 보호 받아야죠. 그런데 채무자 자신은 채무자 자신은 3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전부터 가장행위 전부터 이미 있었던 사람이야 채무자는. 가장이 이뤄진 이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만 3자라 부르는 거예요. 가장행위 전부터 가장매매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채무자는 새로이 관계자가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어렵죠. 정답 5번이에요. 좋아요. 몰라 좋아요. 몰라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되는 데까지는 보자는 거예요. 여기 봐주시고. 자, 똑같은 얘기가 10번에 또 나와 있어요. 너무 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요. 지금 세 문제를 연속 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왔던 파트였지만 통지어표 몇 번인 얘기해도 무조건 부동산 얘기지 3자 얘기하지 말아라. 부동산 가장매매, 가불병 내든가 박스형 문제 내든가 이 문제 나온다. 11번 문제. 이런 문제죠. 요즘 스타일 문제다. 자, 10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3자 대리순자는 이건 전부예요.
다 전부 보반 3자예요. 얘들은 다 보호받아야 돼. 가장이 이뤄진 이후에 다 범위가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돼, 애들은.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19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한번 좀 풀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별표 쳐야죠. 체크하셔야죠. 몇 번 문제?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요즘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지문은 너무 길지 않대. 사례 문제 너무 길지 않대. 물어볼 다 물어보는 거. 부동산 이야기 묻는 거야. 이게 부동산 사례요. 자, 11번은 특별히 여러분 공부 좀 잘 해주셔야 돼. 자, 11번에 갑은 채권자 을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 을에게 가장 양도하였고 병원 다시에서 부동산 선의의 정의를 현명했다. 갑이 누가 압류 들어올까 봐 갑이 친한 친구와 짜고 부동산을 빼돌렸다. 짜고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그런데 을이 자기한테 명의했던 걸 기화로 가장 매수인이 지한테 명의했던 기화로 다시 병한테 팔아먹었다. 병한테 소유권 등기 넘겼다. 기억나시죠? 대표적인 사례죠. 갑을 병. 다음 틀린 것은 너무너무 천천히 부르셔야 돼. 이 경우에 을은 누구야? 가장 양수인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느끼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아요? 틀려. 맞아요. 지가 빼돌려놓고 지가 가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말소는 얘가 요구해야 돼. 얘만이. 응? 맞는 짐은 두 번째 이때 갑은 정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왜 없는 거예요? 병이 있고 지금 다시 여기가 있네. 죄송해요. 전까지 나갔네. 전까지. 병이 나왔고 다시 선의의 정에게 넘겼어요. 전전매가 나왔어요. 여기 나가 있어요. 이때 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왜? 얘 선이잖아. 얘도 제3자, 얘도 제3자야. 민법의 사람은 얘는 사자, 오자가 아니야. 너와 나, 갑과 을은 당사자. 당사 아닌 사람은요. 병이건 정이건 다 3자. 선의의 3자 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보호받아야죠. 응? 맞는 짐은 갑은 병에게 불법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병에게 가장 양도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갑은 을의 강제편을 면, 이게 제가 잘못했구나. 이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구나. 죄송해요. 다시 볼게요. 네, 문제를 빨리 읽는다고 지금. 자, 갑은 의리한 사람 채권자가 압류 들어올까봐. 얘가 압류 들어올까봐.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한테 빼돌렸어요. 얘 채권자네. 이렇게요. 죄송해요. 이때, 을은, 응? 얘 됐죠. 말청할 수. 근데 병이 누구야? 병은 다시 그 부동산을 누구한테? 정한테 넘겨버렸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요. 정한테 넘겨버렸다. 정이 선의의 3자예요. 선의의 3자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다 맞죠? 이때 갑은 병에 쫓아가서 너 남의 땅 팔아먹었잖아. 너 땅값 내놔.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얘한테 부동산 반환이라고 할 수 없지만 팔아먹은 얘한테 쫓아가서 너 불법행위. 남의 땅 팔아먹었잖아. 땅값 내놔라. 부당반환 청구하거나 저는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땅은 못 찾아줘. 돈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갑은 병에게 부당반환 행사할 수 있다. 맞는지. 이때 정의, 선3자가 정의, 갑의 가장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선의의 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무방하다. 이게 대하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갑과 병이 쫓아가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3자체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한 거.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죠. 뭐 틀렸죠? 너무너무 좋은 문제야. 왜? 우리한테는 뭘 물어도 부동산 얘기를 묻고 그 이해를 정확히 하는가. 이게 요즘 문제들의 하이라이트. 대부분 이 문제들 이렇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 자, 여기까지 통절 표시 문제죠.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자, 12번 봐보세요.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하여 갑소의 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제 맞. 그래도 을이 이제 가장 양수인 을은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병에게 자기 거인 것처럼 해서 저다 잡아줬다.
그럼 이런 애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 잡은 애가. 예권자를 을한테 빼돌렸는데 을이 자기한테 명의 있다 이용해서 병한테 뭘 잡아줘요? 병한테 제3자. 병한테 저당을 잡아준 거야. 저당. 그럼 얘가 이제 3자가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응용한 거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럼 병이 3자. 갑이 을한테 빼돌린 부동산을 을이 매수인이 자기한테 명의 있다 이용해서 병한테 저당을 잡아준 거예요. 돈 갚을 거 있는 걸 갖고. 다음 틀린 것은 이때 병은 자 12번에 병은 자신의 저당권이 유효한 것임을 저번에 추정할 수 있다. 있다. 제3자 선의는 추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맞네 이건요. 이때 을은 가장 양수인 을은 병에 대해 저당 등기 말소를 적법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얘는 보호받아야죠. 병이라는 애는. 세 번째, 갑은 을에 대해서 갑과 을 간에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에게 무혐의를 추정할 수는 없다. 요게 오타네요. 을병간에 그래야지. 을병간에. 요게 갑을 간에가 아니라 갑은 을에 대해서 너와 병 사이에 야 인간아 너랑 얘랑 거래했잖아. 이 저당 설정 이거 무효야. 추정할 수 있으면 안 되지. 병은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제3자 선의는 추정해주고 3자는 보호받아야 되지. 저당권 유효한 거예요. 여기 고쳐야 되네. 여기 갑병간이랑 갑은 을에 대해서 을과 병간에 니네 둘 간에 이 거래행위가 무혐의 추정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죠. 없다. 가서 뭐 얘기해?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을 간 매매하게 무혐의를 추정할 수는 없다. 이게 잘못됐네. 아니야. 이거 오타 아니네요. 약간 좀 헷갈렸네. 가장매매잖아요, 둘이. 이 가장매매는 무효예요. 가장매매 무효는 당연히 추정할 수 있죠. 추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야, 이 진짜 매매 아니잖아. 가장매매 무효야. 추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제가 착각했는데 이거 오타 아니에요. 통지업 표시는 당사자끼 무효이다. 무효는 누구든 추정할 수 있는 게 무효다. 선의 3자한테는 추정 못하는 거지. 갑이건 을이건 무효는 서로 추정할 수 있는 거야. 너랑 나랑 매매 진짜 매매 아니지 않느냐. 무효다. 추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네. 틀렸네요. 4번에 갑은 을을 대리를 내세워 병의 저당권 무혐의를 적법하게 추정할 수는 있다. 대리가 아니잖아. 대리입니까? 가장 양수인이. 갑은 병의 저당권 무혐의를 적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병이 모르는 병한테 선이잖아. 선이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야죠. 다 똑같은 질문이야. 근데 요 약간 좀 12번 문제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약간 좀 말장난 같은. 그러면 이 많은 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만 고르자면 11번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11번 문제 통접 표시에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했고 하나 더 보자 그러면 6번 문제. 통접 표시 나온다 봐야 돼요. 6번과 11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 너무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풀고 13번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